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주간 장세 전망 시간으로서요, 현 장세 분석 및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종합지수 지표를 보도록 하면요, 자, 코스피 지수가 56포인트 상승한 2407로 마감이 됐어요. 주중 한때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지난 금요일날 3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요, 상승폭이 둔화된 그런 모습이죠. 그래도 2.3%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어요. 수급 현황을 보면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1조 2천억대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9,400억대 매도, 기간도 3천억대 매도를 보면서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진 그런 모습이에요. 코스닥 지수는 22포인트 하락한 835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전주 대비해서 3% 넘게 하락한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는 또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코스닥은 하락 반전이다. 자, 그 이유는 코스닥 지수가요, 지난 3월 19일 이후에 100%가 넘게 상승한 것 따른 자율 조정 차원으로 보여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 현황도 코스닥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죠. 개인들이 8,800억 순 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1,300억 매도, 기간이 6,400억 정도 순 매도를 보였어요. 자, 그나마 그래도 이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한 8, 90% 되죠. 그러기 때문에 뭐 꼭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판다고 그죠? 코스닥 지수가 빠진 부분은 아니다.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물 지수도 6.65포인트 상승한 318.75로 마감되면서 2% 넘게 상승 마감했어요. 자, 선물 쪽에서는 수급적으로 좀 변화가 있죠. 외국인들이 4천억대 순 매수를 했고요. 개인도 한 300억대, 기간만이 한 3,700억 순 매도를 보이면서요, 해지 개념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렇지만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49로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백어데이션죠. 자,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화요일날 백어데이션이 조금 플러스권으로 반전, 그러니까 백어데이션에서요, 콘탱크로 좀 전환 여부를 좀 봐야 되지, 확인이 좀 한번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물론요, 환율적으로 지금 금요일날 1원 30원 상승한 1184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죠? 그나마 상당히 선방하고 있다. 자, 환율이 지금 1184.6원인데 이것이 1180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다시 환율이 1200원대로 돌파가 되느냐, 이 결정이 지수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은 재차 큰 폭의 상승에 따른 조정을 본격적으로 받느냐가 이 환율에 의해서도 결정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이러한 외부 사항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노란색 부분 회원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방송을 자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공감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이제 지금 현 장세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선 전반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는 것이 더 우세해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좀 소수 의견이죠. 하지만은 조금 저는 차익 실현 쪽 조금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일단 유동성 장세가 더 간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죠? 올해 주식으로 늘어난 공급이 한 10조 원 나름인데요. 이 고객 애탁금이 한 20조 원 올해 들어서 늘었고, 그리고 이 개인들의 순매수도 한 42조. 그래서 이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그래서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또 하나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내가 다시 한번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요.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 넘어갈 때 조정다운 조정이 한번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주가와 펀더멘탈의 괴리가 위험 수준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보면요, 지표가 좀 과열되는 신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 뭐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요 정도, 그러니까 조금 과열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최근에 나온 단기 과열 지표인데요. 예, 보면 이제 대형 우량주 가운데 5곳 중 한 곳은 주가가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주로 이제 상대 강도 지수가 70을 초과하면 과열로 보는데,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46곳이 과열 신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15% 정도가 넘어가면은 시장 전체의 과열로 보는데 23%니까 좀 과열은 맞죠, 그렇죠? 자, 이 상대 강도 지수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주가 상승 변동치와 주가 하락 변동치를 바탕으로 현재 주가의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70 이상이면은 과열, 그렇죠? 그리고 30 이하면은 조금 과매도 상태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스피 200 지수 내 RSI,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가 70을 초과하는 종목이 한 7개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전체의 3.5%,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곳에 23%가 크게 과열되는 종목이 늘어났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전체로 봐도요, RSI,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가 70이 넘는 과열 종목이 118개로서요, 15%가 좀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올해 초는 71곳, 한 9%였는데 47곳,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조금 과열이지만 코스피 200보다는 그래도 조금 과열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5에서 20%가 넘어갈 때 시장의 템포 조절이 나타난다. 이 코스피 200만 따지면 23%, 그렇죠? 그리고 전체로 따지면 15.1%, 그렇죠? 조금 과열 신호. 그래서 경계는 저는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려서, 항상 말씀에 현금 한 20%는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렇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뇨. 그렇게 권해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요번 주에 있을 시장에 있는 뉴스 분석이죠. 자,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해서 방역 강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경제는 위축이 불가피하죠. 소비 또한 함께 위축이 되는데, 지난 2월 달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6.6%가 급감을 했고, 같은 달 서비스 생산 역시 3.5%.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그렇죠? 시장의 영향은 조금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미중 무역 합의 이행 점검이 원래 열리기로 했지만 무기한 연기됐죠.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고요. 또 미국의 5차 경기 부양책이 원래 8월 뭐 한 중순경에는 의회에 통과돼서 실시될 걸로 봤는데, 협상이 지금 난항이죠. 뭐 정치권에서는 거의 결코 합의에 이를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다음 달로 연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시장에 좀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 반면에, 유동성 자금이 한 50조, 그렇죠? 고객 애탁금이죠. 크게 쌓여 있고, 신용 잔고도 15조 6천억.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대기하는 자금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9월 15일까지 금지가 됐는데 연장이 기대가 되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종료 예정된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학개미 지지 발언에 이어 여당까지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러면 대차 잔고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더니 대차 잔고가 크게 늘어난 부분이
바이오주들 했으면 우려로 인해서 좀 최근에 조정을 받은 바이오주들 그죠? 만약에 연장이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이오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은 상승적으로 나타날 수 있나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인데요. 자, 파운드리는 새로운 삼성전자의 성장 동력이죠. 작년 4월 달에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파운드리 1위의 목표로 제시를 했어요. 그동안의 삼성전자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가전 등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성과를 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지만요. 이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면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확대를 위해서 집중 육성한다. 지금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파운드리다. 그래서 이쪽 시장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크게 성장을 했죠. 이 내용 보면요. 상반기 시스템 LIS와 파운드리 사업의 매출은 8조 1,200원으로서요. 반기 기준으로 최초로 8조 최대 매출을 올렸다는 얘기죠. 작년에 상반기에 매출이 6조 7,900억에 비해서 20% 이상.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적극 육성을 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쪽, 그죠? 시장 성장. 그럼 우리는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이 파운드리 비메모리 관련 종목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 내용 보면요. 삼성전자는 인텔, 퀄컴, 엔비디아에 대한 파운드리 수주를 받고 있지만 물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 이유는 그렇죠? 이 사업 특성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 회사들 인텔, 퀄컴 이런 회사와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이 그렇죠? 경쟁 업체다. 그래서 이 경쟁 업체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물량이 적은데 이것은 이제 기술력으로 극복을 할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업계 최초로 3초원 적정 패키징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반도체 생산에 성공을 했어요. 이 기술이 TSMC보다 1년가량 앞서서 기술력으로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쪽의 매출을 보면은 자사계 한 60%, 그리고 외부가 40%인데요. 이 외부 것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죠. 최근에 계속적인 수주권이 나오고, 단순히 TSMC에는요, 그냥 위탁 생산만 하지만은, 그죠? 이 설계 부분까지 삼성전자는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으로, 그죠? 파운드리 수주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 파운드리의 고성장은 지속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우리가 관심 있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아도 대만의 경쟁업체 TSMC에 주문이 몰려서요, 생산 능력의 한계가 오면은, 이 기술 측면에서 대안인 삼성전자, 기술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발주를 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보면요, 블룸버그 통신의 TSMC 7나노미터 공정 생산 능력은 2021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채워졌다. 그래서 다 채워졌기 때문에 같은 기술력이 있는, 그죠? 삼성전자한테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돼서 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쪽, 그죠? 파운드리 쪽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한번 이걸 볼까요? 이건 이제 뭐 삼성전자 최근 뉴스인데 많이 말씀드렸던 모습이죠. 반도체 본격 투자 초격차를 위해서. 그리고 대만의 TSMC하고 비교 주가였는데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었죠. 연매출 대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1.5배 수준인데 대만에는 9.6배, 그죠? 전반적으로 다 지금 저평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저평가가 조금 해소가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반기에 디램 가격이 지금 좀 하락하고 있고 아마 3분기, 4분기까지는 조금 이 디램 쪽에서요 조금 실적이 부진할 걸로 나오지만은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체 사업부로 봐서는 그렇죠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 이 3분기 실적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반도체 가격 하락에 대해서 우려감은 크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종목을 압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 그죠?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 부분이죠.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의 차세대 반도체를 수주하면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설계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축적된 칩 설계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파운드리 수주를 쉽게 할 수 있는,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지금 먹혀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깨에 따른 파운드리 사업법. 아까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에 이제 파운드리도 포함이 돼요. 근데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 4조 원 안팎의 매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데, 테슬라의 자율 주행차 칩도 수주했고, 페이스북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증강현실 칩 생산을 도맡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 양산 차질을 겪고 있는 인텔의 반도체 삼성 수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우리가 요 빨간색 위주로 다음 주 본데 DB 하이텍, EO 테크닉스, 넷패스, 칩스앤 미디어 그리고 원익 QNC. 자, 원익 QNC가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자, 지금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무조건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요, 나쁘게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라서 시장 반응을 봐야 된다 해서 원익 QNC 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내일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냐. 만약에 이 시장에서요 실적 호전된 것이 바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렇죠, 한번 따라갈 만해요. 그렇죠? 근데 요 부분 상당히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침에는 아마 실적 때문에 떠서 출발해. 그러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한번 대밀리는데 의미 있는 선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따라가도 된다 해서 그러한 타이밍적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칩스앤 미도 상당히 준비된 그런 모습세를 나타나고 있죠. 2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왔고 또 새롭게 또 수주까지 또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반도체 2차전 죄송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특히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동반적으로 지금 상승을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 관리한 흔적은 역력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넷패스 지금 좀 주가는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좀 크게 하락한 모습이지만요. 이 넷패스 아크죠.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패키징 쪽에 삼성전자가 신기술을 개발했죠.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도 바라볼 수 있다. EO 테크닉스, 레이저 운영 장비, DB 하이텍. DB 하이텍은 인텔의 낙수 효과이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죠. 이런 부분,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관심을 이번 주에는 한번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한 2주 정도 좀 먼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다 빠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가격적으로 는 크게 더 이상 좀 밀릴 가능성 조금 낮다라고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차트 모양 한번 간단하게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이건 삼성전자죠. 저는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종목을 압축해 달라, 조금 개별적으로 좀 작은 비중이 작은 종목들도 요로 합치는 쪽이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원익 QNC 그죠? 실적. 자, 금요일도 밑골이 길게 달아져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물론 실적 좋아서 아침에 높게 출발을 하지만은 높게 출발했다가 한번 대밀려 일반적으로요. 대밀릴 때 그죠? 거래가 크게 실렸던 가격대를 지지해 주느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잘 대응. 만약에 좀 밀릴 때 좀 들어갔는데 한번 반등 주다가 다시 깨지면 이때는 다시 매도 치고 나올 수밖에 없다 해서 요 대응 한번 시장을 보면서 조금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넷패스는 가격적으로 그렇죠? 뭐 한 31,500원 아래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고, 칩스앤 미디어 그렇죠? 주가 관리 잘하죠 지금. 시장 흐름이 반도체 쪽에 좀 매기가 순환이 된다라면 아마 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DB 하이텍은 뭐 계속적으로 좀 좋다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강한 흐름이에요. 좀 추격 매수는 부담되고 좀 갖고 계시는 분만 조금 더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갤럭시 노트 20이 그죠? 흥행의 청신호가 나왔다라는 내용인데 첫날 개통량이요 25만 8천 대에서 역대 최다라 그러죠. 자, 2017년 갤럭시 S8이 25만 대, 이때가 이제 최고였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개통량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이 사전 예약은요, 전작인 갤럭시 노트 10의 10% 정도, 아니죠. 여기 있죠. 예약 판매량은 전작의 90% 정도 수준에 달았지만 개통량은 10% 많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지금 보면 소비 유축 및 낮은 공시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 기간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스마트폰 시장 회복 기미도 있어 하반기에 흥행 정신한다. 그러면 최근에 흐름이 약했던 관련 부품주들 그죠?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나무가, MC넥스, 액트로, 캠트로닉스, BH, 하이비전 시스템, KH 바텍, ITM 반도체, 여기에 이제 LG 이노텍 하나 넣고요. 뭐 이거 회사들은 한번 쭉 내용 읽어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렇죠? 한번 내용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과거 동영상을 보시던지 하면 이걸로 정지를 시켜놓고 어떠한 회사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요 부분 이제 BH 지금 이제 지난번에 상한가 들어가고 지금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상당히 재료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러한 물량 지금 크게 상한가 갔다가 좀 조정 받는데 요 조정의 가격으로는 뭐 끝마무리 같아요. 언제는 주가 관리한 흔적만 좀 나오면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는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이노텍 그죠? 상당히 우량한 종목인데 금요일날 한 2,500원 하락했지만요 상당히 좋은 모습. 이제 10월인가요? 애플에서 이제 신작이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런 부분이면 부품주들은 미리 이제 공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ITM 반도체, 그죠? 크게 부담 없어요. 그죠? 무선 이어폰 보호 회로를 만드는 회사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 가격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MC 넥스, 그죠? 조금 조정의 끝마무리,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크게 감소하죠. 이제 매도세가 어느 정도 조금 다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액트로, 그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나무가, 그죠? 나무가, 그리고 이제 BH. 저는 요 BH, 그죠? 가격대적으로는 뭐 22,000원 정도면 거의 뭐 빠진 부분이 아닌가라뇨. 그런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노트 20이, 그죠? 개통이 역대 최대라는데, 그 이제 시장 반응이, 그죠? 어떻게 나오냐. 항상 말씀드린 좋은 재료가 호재가 나와도 시장 반응,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죠?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일단은 호재성 재료가 있으니까 이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 주가를 대응을 하자, 매매에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이제 만약에 좋게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죠. 2개월에 55만원, 6개월에 150만원. 저희들은 정보는 문자로만 제공이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할 때 리포트식으로 길게 나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내드리죠. 그래서 아마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뭐 신규 추천은 일주일에 뭐 한 종목 내지 많아야 한 두 종목.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뭐 하루에 뭐 세 종목, 다섯 종목 이렇게 남발하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아마 누구든지 따라 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 주도주를, 그렇죠? 이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받 때 눌림목 매수도 조정시 매수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좀 공감이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기 아래 나타났듯이 이쪽으로 한번 읽어 보시고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